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입니다. 어제 제가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리랑TV 뉴스 쉐도잉하지 마시고 문장 벽돌을 쌓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점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하셨어요. 저도 독학했지만 단어 벽돌부터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영어로 내가 원하는 말을 하나요? 너무 오래 걸리는 방법 같네요. 일상 회화는 패턴이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패턴을 먼저 익히면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을 수시로 익혀서 적용하면 될 듯 합니다만 이런 맥락으로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단어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단어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단어 100개, 단어 200개, 300개 그걸 따로 외우고 달달달 다 외운 다음에 영어 문장을 그때부터 시작해라 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문장 벽돌을 쌓을 때 단어 벽돌을 동시에 쌓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단어 벽돌을 쌓는다는 것은 단어를 단순히 외운다. 그 의미를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입 밖에 나왔을 때 원어민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 그게 단어 벽돌, 문장 벽돌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독학을 하실 때 어떤 한 문장, 말씀하신 그 패턴, 영어 패턴을 입에 붙도록 연습을 하실 때 아마 단어부터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칫솔에 치약을 짜봐 이런 말 할 때요. Squeeze the toothpaste on your toothbrush 이 말인데요. toothpaste, toothbrush 이 단어 벽돌이 입에 안 쌓이면요. 문장을 매끄럽게 원어민처럼 낭독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요. 내가 낭독할 때 그 문장이 원어민처럼 매끄럽게 안 나온다. 그러면 말도 그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낭독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문장을 읽기 전에 어떤 한 단어가 매끄럽게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 벽돌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적하신 걸 보니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간단한 단문들을 많이 외워서 그러니까 입으로요. 단어 벽돌과 문장 벽돌을 입으로 많이 쌓은 후에 그 문장들을 3분 동안 쭉 나열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영어 스피킹 연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영어 패턴을 알고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문법이에요. 그리고 동사의 쓰임새,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쓰임새를 아는 거죠.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 영어 문장의 패턴을 모른다면 또 이 문장 벽돌을 처음부터 쌓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초보보다 더 아래 단계인 정말 왕초보 분들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패턴 영어, 이 패턴 영어의 단계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원스쿨 강사하신 이시원 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거 제가 공부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 출판사랑 미팅을 하다가 그 출판사가 샘플로 보여준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영어 책을 쓰게 된다면 쓰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런 비슷한 책이 있다고 해서 보여준 건데 보니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이 전혀 안 돼 있고 진짜 초보가 아닌 왕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패턴 영어를 익히시는 게 좋아요. 이런 교재 하나를 달달달 여기서 8주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영포자도 8주 영어로 초보 탈출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부제로 책에 쓰여져 있는데 이런 책이 필요해요. 너무 막막하신 분들에겐.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어 문장의 패턴을 입에 완전히 붙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ave, 가지고 있다는 동사를 계속 변형을 해보는 거죠. have의 과거형은 had잖아요. 한 70% 이상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나는 돈이 있었어. I had money. 나는 시간이 있었어. I had time. 나는 커피를 마셨어. I had coffee. 나는 맥주를 마셨어. I had beer.
나는 간식을 먹었어. I had a snack.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돈이 없었어. I didn't have money. 나는 시간이 없었어. I didn't have time. 나는 커피를 안 마셨어. I didn't have coffee.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고 미래형으로도 만들어보고 또 동사를 의문문으로도 만들어보고 이런 패턴을 계속 입에 익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thought 나는 뭐뭐인 줄 알았는데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난 내가 늦은 줄 알았는데 I thought I was late. 나는 그 사람이 바쁜 줄 알았는데 I thought he was busy. 나는 네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I thought you were happy.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패턴. 너 뭐뭐 한 적이 있니?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그렇게 외웠던 Have you ever done this before? 이런 식의 문장 있잖아요. 이것도 패턴으로 아예 외우는 거예요. 너 그거 본 적 있어? Have you ever seen it? 예전에? 까지 붙이면 더 좋죠. Have you ever seen it before? 너 그 사람 만난 적 있어? Have you ever met him before? 너 이거 먹어본 적 있어? Have you ever tried this before? 이렇게요. 쭉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나는 네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할 때 I want you to do something. I want you to study harder. 난 네가 중국어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I want you to learn Chinese. 이런 식으로 want someone to do something. 이런 것도 입에 착 붙도록 그 패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 연습을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하고 낭독하고 녹음하고 쉐도잉 한다면,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그렇게 해서 완료를 했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 영어가 완전히 내 입에서 달라붙을 수 있는 교재 하나를 끝냈다면, 그렇죠? 이런 교재 하나를 끝냈다면 이 과정 안에서 단어 벽돌도 쌓았고 문장 벽돌도 쌓은 셈이 돼요. 그러면 이제 3분 스피치로 나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제시했던 건 이런 기본적인 문형을 모아놓은 패턴 영어 교재가 아니라 Hello Baby Hi Mom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떤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만 모아놓은 걸 가지고 연습을 한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벽돌을 쌓을 때 패턴까지 동시에 익혔습니다. 그래서 1타 3피.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1타 3피를 이룬 거죠. 이걸 어떻게 이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문장 벽돌을 쌓을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문장 벽돌을 쌓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문장 벽돌 재료라고 하면 영어 교재예요. 영어 회화책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 문장 벽돌 재료를 잘만 고르면 3분 스피치로 넘어가는 게 수월해요. 힘 안 들이고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문장 벽돌 쌓는 재료로 제가 썼던 건 Hello Baby Hi Mom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상황별 필사를 했는데 필사라는 방법은 제가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왼쪽에는 이렇게 한글을 쭉 적고 오른쪽에는 영어 문장을 쭉 적어요. 이렇게 적은 이유는 나중에 이쪽 면을 가리고 입으로 영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모든 영어 필사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이제 패턴을 이때 익히는 거예요. 영어 공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는 동사만 제대로 알고 동사의 쓰임새만 제대로 파악해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으면 그냥 게임 끝이에요. 제가 이 책을 통째로 이렇게 필사하고 낭독하고 그리고 녹음하고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쉐도잉을 하고 또 영작까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패턴이 있네. 그리고 이 동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이네 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에 드레싱을 붓는다. 그러면은 pour some dressing on the salad.
pour something on somewhere. Pour some dressing on the salad. 그렇구나. 당근을 껍질 까고 썰어라. Peel some carrots, slice them. 아, 동사만 알면 못할 말이 없네.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런 다음에 브로콜리를 다듬어라. Chop up some broccoli. Chop up. 다듬는다 chop이라고 하는구나. 줄기를 버리고 take away the stalk. 소스팬에 물을 부어라. Put some water in a saucepan. Put some water in a saucepan. 아, put something in somewhere 이구나. 찜통을 안에 놓는다. Put a steamer basket inside. Put something inside. 모든 야채를 찜통에 넣어라. Put the vegetables in the basket. Put the vegetables in the basket. Put something in somewhere. 또 나왔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뚜껑 닫고 버너 위에 놓는다. Put a lid on a saucepan. 뚜껑을 닫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Put a lid. 뚜껑을 on a saucepan. 냄비 위에 올려놓는다. Put a lid on a saucepan. 뚜껑을 소스팬 위에 올려놓는다. 야, 이 put이란 동사 되게 많이 쓰이네. 웬만한 말에 다 put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제가 이 문장 벽돌을 쌓으면서 얻은 가장 큰 수학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가 늘 반복되는 동사들이 있고 늘 쓰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have, get, take, 이런 put, pour 이런 동사들이요. 이거 할만하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댓글로 지적하신 패턴을 외우면 되지 왜 단어랑 문장을 외우냐라고 말씀하신 그분 어쩌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 벽돌을 쌓으면서 단어 벽돌도 당연히 문장을 유창하게 읽고 싶으면 단어 연습도 많이 하죠. 단어 벽돌을 쌓고 이 문장 벽돌을 쌓는 동시에 패턴이 저절로 파악이 돼서 패턴 영어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그러니까 어떤 영어 회화 교재를 선택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느냐 내 입에서 완벽하게 그 1페이지부터 뭐 200페이지까지 그 문장이 완벽하게 구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집요하게 입으로 연습하느냐가 바로 3분 스피치로 나아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문장 벽돌을 쌓기에 좋은 교재로 방금 말했던 헬로 베이비 하이만 말고 엄마가 아닌 주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교재를 활용하면 이 문장 벽돌을 쌓아서 이 3분 스피치까지 나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